지금까지 한 게 그냥 대리라 그럽니다. 대리는 유권 대리야. 지금까지 한 게 유권 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이 대리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 생략해서 그냥 대리라 그럽니다. 유권 대리니까 이제 갑이 을에게 수권행위를 했다 그러면 임의 대리인, 수권행위 안 했다 법정 대리인. 이 사람이 자기 권한 내에서 요만큼 내에서 갑의 이름으로 대리한 게 유권 대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효과는 다 갑과 병이 받습니다. 권리 의무는 다 갑과 병이에요. 그래서 유효, 무효, 취소, 해제도 다 갑이 합니다. 자, 이게 유권 대리. 자, 지금 할 거는 이제 무권 대리야. 반대로 유권 대리 반대말이 무권은 대리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리한다는 거죠.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 수여 안 했어요. 그럼 대리권이 없잖아. 또 법률 규정도 없어. 대리권이 없으니 이 사람이 대리하면 안 되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아무런 권한 없는 사람이 이제 무권 대리를 합니다. 이건 무권 대리이다 그래요. 자, 이제 을이 이제 또 대리니까 갑의 이름을 해야 돼. 권한이 없으면서 나는 갑의 대리이다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갑의 재산을 뭐 판다, 산다, 대리 계약을 체결해 주는 거죠. 현명을 했으니까 보죠. 현명을 했으니까 병은 갑에게 미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대리권 안 줬으니까 효과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무권대는 100% 무효가 아직은 무효다 이게. 아직은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 유도 확정되지 않은 무효, 둥둥 떠다니는 무효라는. 아직은 무효다 이게. 아직은 무효. 자, 여기서 누가 잘못했어요? 사실 누가 나쁜 놈이야? 무권대 이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죠?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했죠.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갑은 잘못이 없죠. 그래서 이제 갑에게는 나중에 자, 자, 그런데 이 무권 대리가 반드시 갑한테 손해만 되는 건 아니에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갑의 땅이라고 이 땅이 1억짜리야. 1억짜리인데 이 자식이 이제 아버지 대리권도 없으면서 나는 아버지 대리다라고 현명해서 아버지 땅을 1억짜리를 만약에 3억에 팔았다. 그럼 아버지한테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잖아. 이럴 수도 있겠고. 또는 한 5천만 원에 팔았다. 불리하죠.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이게 유리하다면 자기가 추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인. 이 계약을 추인한다.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된다는 거죠. 유효가 되는데 소급에 소급. 1월 1일 날 계약했던데 한 5월 달에 추인해도 이거 포인트입니다. 소급적으로 유효로 확정시킵니다. 소급적 유효로 확정시키는 게 추인입니다. 이게 추인권이라 그러죠. 형성권. 추인한다 그러면 소급에서 소급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 반대로 자 5천만 원 불리하잖아. 그러면 거절하면 돼. 추인 거절. 추인을 안 한다. 추인 거절권이 있어요. 추인을 거절하면 거꾸로 무효로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권 대리는 아직은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 불확정하니까 유동적 무효라 그래. 아직은 무효다. 자, 그리고 상대방은 요겁니다. 상대방은 조심해야 돼. 상대방은 이 병이 자 을이 대리권이 없다는 거 무권 대리랑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몰랐다. 자, 선의죠. 자, 선의의 병은 모르는 병은 선의의 병은 이 계약 자체를 선의의 병 뒤로 내려가면 먼저 조문대로 하죠. 선의의 병은 아예 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계약을 철회하면 철회권. 철회는 무효가 되죠.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어요. 악의는 못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악의도 불문하고 최고권에 있어. 최고권. 최고는 독촉하는 거지. 병이 갑한테 자, 이 무권 대리인이 땅 팔았으니까 요거 추인할래 거절할래 답해달라고 최고합니다. 독촉. 그럼 갑이 이제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거절하면 무효가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다는 거죠. 확답을 발송주의야. 발송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요걸로 간주합니다. 거절로 본다. 자, 거절로 보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무권 대리는 상대방은 무효 주장밖에 못해요. 본인은 유효와 무효의 선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자, 하나씩 가보죠. 협의의 무권 대리 옆에 적어. 일단 협의의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라고 적어놔.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 무효. 자, 서술 갑니다. 서술. 양 1번이 의야. 자, 무권 대리란, 자, 대리 행위에 다른 모든 요건은 갖추었으나, 요겁니다. 이거예요. 대리 행위 요건, 요건 다 갖춘 거야. 대리 요건은, 즉 현명을 갖추었다는 거죠. 대리 행위에 이 요건은 다 갖춘 겁니다. 갖췄는데 요것만 없는 거야. 대리권만 없는 겁니다. 대리 요건은 모두 갖추어서 이퀄 저거 현명 갖추었으나 대리권이 없는 대리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줄거세요. 넓은을 광자, 넓은 의미 광의의 무권 대리는 협의와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가 있어요. 자, 이겁니다. 자, 대리 그러면 대리는 유권 대리하고 크게 유권 대리하고 무권 대리가 있는데, 자, 무권 대리는 두 개가 있다. 무권 대리는, 자, 지금 배우는 좁은 의미 협의의 무권 대리, 이걸 그냥 줄여서 무권 대리라 그래요. 하고 표현 대리가 있어요. 표현 대리. 그래서 대리는 세 가지도 유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 표현 대리입니다. 자, 그럼 보통 대리는 협의의 무권 대리입니다. 그 양가리 2번 협의 무권의 동그라미 원칙적으로는 본인에 대한 효력이 없다. 다만 본인 갑은 무권 대리 계약을 추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줄긋는다. 무권 대리는 아직은 유동적 같은 말, 불확정적 무효다 이거예요.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다. 자, 2번 파란색 내려옵니다. 이제 본인과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서, 자, 1. 본인 효과 요거죠. 추인권, 추인거절권. 본인에 대한 효과 주게 추인권, 추인거절권. 자, 그 130조 보세요. 조문을 잘 외워야 돼.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권이 없는 자, 그럼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이 타인의 대리로 한 계약은, 자, 본인이 이를, 이가 계약이죠. 계약을 추인하지 아니하면, 자,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다. 자, 다음 페이지 양가로 1 갑니다. 추인권. 요 추인권 중요히 표시하세요. 추인권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에서는 추인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인권. 일단 땡땡 적어 형성권이죠. 형성권. 자, 형성권은 어떻게 행사하죠?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냥 이제 갑이 을 보고 추인한다 그래야 되고, 병 보고 추인한다 그래야 돼. 자, 추인의 의 동그라미 1번. 자, 추인은 무권 대리 행위는 무조건 계약으로 바꾸고 읽으세요. 무권 대리 계약을 정당한 대리인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 효과는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추인은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서 두 번째 줄 심표 다음 줄거세요.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상대방이나 무권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잖아요. 형성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방가로 이번에 중요표시에 추인의 상대방. 그 132조 잘 보세요. 자, 추인이나 거절의 상대방은 똑같아요. 자,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줄거 나간다. 상대방은 병입니다. 병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면 그 병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추인은 이 병에 대해서 하지 안 하면 이 사람은 대항 못해요. 그럼 예컨대 보세요. 갑이 병에게 안 하고 을에게 대해서 추인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유효인지 알았지만 병이 잘 모르잖아.
이게 병에 대한 거. 그러나 병이 알았다면 대항할 악일 때는 그러나 갑니다. 상대방이 병이 그 안때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추인을 상대방 병에게 하지 않으면 원칙은 병에게 추인을 대항 못해.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그 사실을 안때 악인 때는 유용하다. 대항할 수가 있다. 그걸 해석한 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자, 추인은 갑니다. 을에게 추인해도 되고요. 자, 병에게 추인해도 되고, 성계인, 이 세 사람 아무한테 해도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병한테는 가장 좋죠. 추인한다 그러면 유효로 확정되니까 병은 처리를 못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자, 세 사람 다가 상대방이야. 자, 1번 줄거세요. 워낙 나와. 추인은 무건대리인, 무건대리 계약의 상대방, 병 및 그 무건대리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 성계인, 정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다. 자주 나옵니다. 무건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 성계인, 정에게 할 수도 있다. 근데 문제가 2번 잘 봐야 돼. 2번. 그러나, 무건대리인 을에게 추인했어요. 을에게 추인하면 병한테는 악일 때만 대항합니다. 을에게 추인하면 선의의 상대방 병, 삼각형 병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선의의 상대방 삼각형 병은 자 삼각형 병입니다. 을에게 추인했어요. 을에게 추인하면 자, 아버지하고 자식 지네들끼리는 이게 유효가 됐어요. 이게 소급해서. 근데 이 병은 모르고 있으니까 선의의 병에게는 추인으로 주장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모르니까 선의의 병 보세요. 선의의 병은 철회죠? 병은 철회할 수 있죠. 선의니까. 이 병은 이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병이. 철회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걸 나중에 알았다면 이걸 갖다가 추인을 주장할 수도 있죠. 그 점 포인트입니다. 읽어보세요. 따라서 선의의 상대방 삼각형 병은 계약을 철회하여 무건대리를 확정적 무효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본인 갑이 무건대리에게 추인하였음을 선택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잘 기억해야 돼. 을에게 추인하게 되면 선의의 병은 철회할 수도 있고, 또는 추인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도 있다. 자, 이게 선의의 병보호입니다. 자, 방가로서 3번 추인 방법은 단도 의사표시니까 묵시적도 가능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무건대리 계약의 추인은 자, 명시적이 아니라 바로 밑에 줄 거죠. 묵시적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무조건 의사표시는 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또 추인은 유효로 만드는 거니까 자, 무건대리가 있다는 걸 알고 해야 됩니다. 무건대리 계약이 있음을 알고 추인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도 중요. 다만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고, 자, 동그라미 일부 추인은 원칙은 무효입니다. 일부만 추인하거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였을 경우는 두 개, 일부 추인이나 내용 변경 추인하게 되면 상대방 병의 동의가 얻지 못하는 한 무효다. 요 판례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전부 추인이 아니라 일부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한 추인은 병의 동의 얻지 못하는 한 무효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묵시적 추인을 인정한 판례, 그 세 개는 좀 읽어봐야 됩니다. 특히 그 1번 한번 보죠. 묵시적 추인. 자, 추인은 자, 요겁니다. 유효. 추인은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로 유효. 묵시적으로 유효. 보세요. 1번 본인이 무건대리인 자식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무권대리인 자식이 땅 팔아서 그 돈을 받았다. 그러면 유효로 하겠다는 거야, 무효로 하겠다는 거야? 유효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묵시적 추인이 됩니다. 2번, 3번 읽어보고. 자, 오른쪽 3번 판례 기억해 또. 4번. 묵시적 추인을 부정한 판례. 이거는 유효로 안 하겠다는 거죠. 묵시적 추인이 아닌 거. 자, 동그라미 2번, 1번은 읽어보고 2번.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자, 본인이 그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줄거요 장시간 걸쳐 방치만 했어요. 자, 자식이 아무런 대리권도 없이 무권대리 계약을 알았어. 아, 이놈 자식 나쁜 놈이네. 알았어. 근데 10년간 가만히 있었어요. 추인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죠. 가만히 방치만 했잖아. 이건 추인이 아니에요. 걸쳐 방치했다고 하여 그걸 추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건 뭔가 행동을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추인이 아닙니다. 자, 방가리 2번. 추인의 효과 땡땡 적어 소급적 유효 포인트입니다. 소급적 유효. 소급은 무조건 해와야 돼. 예외니까 소급적 유효. 자, 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줄거세요. 계약 시에 소급하였고 계약이 무권대리 계약 시야 1월 1일 날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소급은 제3자의 권리는 보호해야죠. 권리를 해야지는 못합니다. 제3자는 보호됩니다. 그 동그라미 1번이 소급이라는 거죠. 매년 나왔잖아요.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 계약은 계약 당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오늘 추인했어요. 오늘부터가 아니고 1월 1일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서 두 번째 줄 또 한 다음 까만 색깔 추인의 소급표는 제3자를 보호해야 돼요. 등기나 인도 등으로 줄거세요. 대항력을 갖춘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이때 제3자는 선악 따지지 않아요. 법 조문이 그렇잖아. 소급하더라도 등기나 인도한 제3자에게는 권리해야지를 못합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이겁니다. 5번은 요거는 무권 대리를 유추하는 거야. 자, 갑이 을이 이제 대리권 놓는 놈이 그냥 남의 건물을 그냥 처분했어요. 이게 무권한 자의 처분이라고 그래. 무권한 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처분합니다. 자, 갑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게 이거는 자기 이름으로 처분해. 그랬을 때 갑이 추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무권대리 추인과 비슷하니까 유효하게 됩니다. 소급적 유효. 자, 5번 제목에 줄 것이에요. 무권리자, 즉 무권한 자의 행위도 추인 땡땡 적어 소급적 유효입니다. 소급적 유효. 자, 판례는 줄 것이에요. 사적 자치 원칙상 무권대리 추인처럼 취급해서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도 추인이 가능하다. 즉 소급적 유효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게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판례야. 동그라미 2번 한번 줄거보죠. 첫 번째 줄. 권리자가 갑이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게 되면 자, 네 번째 줄 따라서 다음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나중에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 효과가 줄 것이에요. 계약 효과가 계약을 체결할 때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기소간다. 무권리자가 추인하면 소급적 유효입니다. 소급적 유효다. 자, 양가리 2번 추인 거절권 땡땡 적죠.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확정적 무효. 자, 갑이 을에게 추인 거절한다 그러면 확실한 무효가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다만 조심해야 돼. 다만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후에 거절권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 금반월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찾아 나와요. 자, 어리 이제 무권 대리인이야. 아버지 땅을 팔았어요. 자, 대리권. 나는 갑의 현명해서 아버지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자, 아까 이제 1억짜리를 한 1,000만 원에 파니까 엄청 손해봤잖아요. 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돌아가시니까 자, 갑이 가지고 있던 이 어디 갔어요?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을 상속한단 말이야. 이건 자식이 혼자밖에 없었어요. 상속했어. 상속했으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추인 요거는 할 수 있죠. 근데 추인 거절 이건 못합니다. 자, 자기가 팔아놓고 이걸 없는 걸로 한다. 모순되잖아. 앞에 한 행위와 뒤에 한 모순되는 것은 안 돼. 그걸 금반언의 원칙이라 그래요. 반대되는 언행은 금지한다. 원칙으로 허용되지 않아. 짧게 대리인이 아버지를 단독 상속한 후에 추인 거절 행사를 못한다. 따라서 갑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 을이 아버지 갑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상대방 병이나 성계인 정의 등기는 자, 그런 점에 조심해야 돼. 자, 실체관계 부합해서 유효가 된다 이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이렇게 되는. 자, 얘가 이제 아버지를 상속해서 추인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없다. 금반의 원칙. 그래서 못하니까 이 등기는 유효한 거예요. 이 등기는 유효가 되죠. 이걸 말씀 못하니까 병과 정의 등기는 유효하다 이겁니다. 이걸 금반의 원칙이라 그래요. 자, 거기에 이제 밑에 예제 문제 보세요. 자, 금반의 원칙. 자, 자식이 무권 대리로 팔아놓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나 안 판 걸로 한다. 추인 거절 못해요. 금반의 그 문제입니다. 자, 대리권 없는 을이 무권 대리는 뭐 무조건 자식 생각하세요.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위 등기해 주었다. 그 후 을이 갑을 단독 상속, 무조건 단독 상속이란 말이 나오면 금반환의 원칙 떠올라야 돼요. 틀린 거. 자, 답 바로 가겠습니다. 자, 틀린 것.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답.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금반언의 원칙입니다. 금반언의 원칙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단독 상속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소등기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청구는 할 수가 없다. 금반언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같은 말이에요. 5번.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위 등기해 준 경우도 금반의 원칙. 무권 대리인 을은 정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없다. 이게 바로 금반언의 원칙입니다. 자, 오른쪽 2번 이제 상대방에 대한 효과입니다. 자, 상대방 효과는 자, 병은 자, 악이라도 최고권이 있어요. 철에는 선이만 있어. 악이는 없어. 요걸 기억. 자, 가면 1. 최고권 땡땡. 상대방은 선악 불문합니다. 선이 악이 불문해. 131조 법 조문만 잘 정리하면 돼요.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 계약을 한 경우에 자, 상대방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 갑에게 그 추인할래 안 할래 여부에 확답을 동그라미 최고할 수 있습니다. 최고는 독촉합니다. 자, 본인 갑이 그 기간 상당한 기간 내 확답을 동그라미 크게 쳐 발 여기 도달 그러면 X야. 도달이 아니라 발송하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동그라미 거절한 걸로 본다. 거절로 본다.
그절로 간주한다. 그래서 땡땡 적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확실하게 무효가 돼요. 자, 상대방은 선악불문하고 아버지 갑에게 최고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 최고 기간 내에 말 답 발송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절로 본다. 그래서 확정적 무효입니다. 자, 발신주의라는 거 주시는 발. 자, 맨 밑에 내려오면 양가로 2번.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 저거 삼각형 병만 할 수 있는 삼각형이 매년 나왔잖아요. 삼각형 병. 자, 134조 잘 보세요. 상대방 앞에다가 삼각형이라고 넣어. 삼각형 병의 철회권. 항상 총칙에서는 삼각형이나 동그라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줄거세요. 본인 갑에 추인 있을 때까지입니다. 추인 있을 때까지. 요게 포인트야. 추인 있을 때까지.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 병은 본인 갑이나 그 대리인 의뢰에 대하여 이가 계약이야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자,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 병이 대리권 안때 악의인 때는 철회권이 없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의의 병만 철회권이 있어요. 악의는 철회권이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다음 장 넘기죠. 자, 동그라미 1번. 자, 철회를 하면 묶건된 주가 확정적 무효입니다. 확실한 무효가 돼요. 확실한 무효.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상대방 병이 철회를 하면 한 후에는 무효가 되었으니까 본인은 이를 추인하지를 못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병이 빨리 철회하면 본인은 추인을 못해요.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는 빨리 한 사람이 이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알았다. 악이라는 점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 갑에게 있다. 자, 본인 갑이 병한테 너는 악이니까 철회 못한다고 본인이 악의를 입증해야 됩니다. 본인이 입증해야 돼요. 자, 오른쪽 3번 중에 표시하러 옵니다.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땡땡 적어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무조건 법에서 무과실 책임은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 원래 책임은 과실이 있어야 책임지는 거야. 과실 책임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은 몇 개 안 돼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무과실 책임. 자, 이겁니다. 어린이 대리권이 없이, 즉 자식놈이야. 아버지 땅을 아무런 대리권도 없이 나는 아버지의 대리인이다 라고 현명해 가지고 대리계약을 체결하죠. 이건 나쁜 놈이라 그랬잖아요. 자, 대리계약 체결합니다. 그런데 자, 아버지가 이제 추인을 하게 되면 효력이 미치. 근데 본인이 추인을 안 해요. 추인 안 하니까, 추인 안 한다. 뭐 같은 말, 추인 거절한다는 거죠. 추인 안 한다. 추인 거절했다. 그럼 책임 안 지잖아, 아버지는. 그 다음에 또 이 을이 대리권 증명을 못 해요. 대리권 증명을 못하면 이제 확실한 무효가 되는 거죠. 확실한 무효니까. 자, 갑이 책임 안 지니까 너가 이제 책임지라는 거야. 나쁜 짓 하면 너가 뭐 책임이 뭡니까? 이 계약을 이행해 주든지. 이행. 만약에 이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1,000만 원 받고 소유권 넘기든지, 또는 병에게 손해가 있으니까 손해를 배상해 주든지, 둘 중 선택해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놈이니까 선택은 병이 합니다. 병이 유리한 걸 선택하라는 거야. 이행을 선택하든 손해배상을 선택하든 병이 선택. 너는 무과실 책임이라. 왜? 나쁜 짓 했으니까 무과실.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져라. 단 조심해야 돼. 병은 선의 앤더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 앤더 무과실입니다. 자, 이 대리 계약할 때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모르고 계약해야 돼. 모르고 선의. 그걸 모르는데 과실도 없어야 돼. 삼각형이 두 개입니다. 선무. 그리고 을은 책임이 너무 무겁잖아.
100% 무과실 책임이니까. 그런 을은 자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돼. 제한 능력자는 책임 안 져. 제한 능력자가 아닐 것. 즉 미한성은 이 책임을 안 져요. 자, 굉장히 복잡하죠? 자, 법조문 잘 보세요. 135조 제1항. 그 제목 자체를 내와야 돼. 상대방 병에 대한 묶어내린 을의 책임입니다. 제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을이야, 을, 자식 을이 첫째, 줄거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대리권 증명 못하니까 무권 대리가 되는 거야. 또 엔더입니다. 또는 아니야. 이걸 또는 이렇게 되면 틀려. 또 엔더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야. 대리권 증명도 못하고 엔더 아버지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는 그가 을이야. 무권 대리인 을은 줄거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동그라미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택채권이라 그래. 둘 중 하나의 선택채권. 선택권은 상대방 병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그 2항이 좀 어려운데 보세요. 2항은 반대로 해석해야 돼. 병은 선의 앤더 무과실이야 돼. 무과실일 때만 이 선택권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보세요. 병이 선의에 반대 악이거나 또는 무과실에 반대 과실이 있다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 갑니다. 제2항.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에게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자 줄거보죠.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을 때 과실 요때는 안 돼요.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줄거 제한 능력자 살짝 적죠. 미한성일 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책임 안 집니다. 상대방 병이 악이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책임 안 지고 을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이 책임 안 져요. 그러니까 반대 해석으로 갑니다. 병은 선의엔더 무과실이고 갑은 제한 능력자일 때만 이 책임을 집니다. 자,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이제 책임의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동그라미 4번이야. 4번. 상대방이 무권 대리에 대해서 선의 앤더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선의 점 무과실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무권 대리인 을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즉 가로 안에 제한 능력자 3명 적어 누구야? 미한성, 미성년자, 약간 또라이, 엄청 또라이라는 계약 이행 책임도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양으로서 한번 책임 내용은 이제 상대방 선택 동그라미 1 상대방 병의 선택에 의해서 무권 대리인 자식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은 당연히 이행이익 배상을 선택적으로 책임져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중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4번 내려옵니다. 자, 본인과 무권 대리인 관계. 자, 만약에 이겁니다. 원칙적으로 본인하고 무권 대리인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대리권 안 줬으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근데 만약에 갑이 이걸 추인해 줬어요. 추인을 하게 되면 이건 자, 부당 이득이 성립할 수 있죠. 추인하게 되면 자, 양가리 2번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자, 줄것에 부당 이득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을이 돈을 받았다 그러면 부당 이득이 성립할 수 있어요. 자, 왼쪽 기출을 보세요. 그건 하나 기억하자. 왼쪽 기출. 본인 갑이 자신의 피담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를 해줬어요. 아버지가 대신 변제해줬다. 그럼 자식놈한테 부당이득 청구해야죠. 아버지는 무권리자 을에게 변제해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당 이득을 받았으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5번 갑니다. 자, 지금까지는 무권 대리 계약을 간 거야. 자, 대리권 없이, 자식 놈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무권 대리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유동적 무효로 본인에게 추인권, 추인 거절권, 상대방에게 최고권, 철회권 공부하고. 이번에는 요게 계약이 아니고, 자, 단독행위입니다. 자, 단독행위를 무권 대리한다는 거죠. 자,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없는 단독행위는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애가 뭐죠? 재단법인 설립. 그겁니다. 양거리 2번 줄거세요. 상대방 없는 애도 그렇죠. 없는 단독행위. 예컨대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경우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해도 무효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 대리했다. 절대 100% 무효니까 추인해도 안 돼요. 추인해도 무효다. 자,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협의의 무권에 꼭 한 문제 나와요. 다음 07 표현대리 옵니다. 자, 표현대리 중요 표시야. 이것도 한 문제 나와. 조금 어렵지만, 자, 갑이 어리게 대리권 없어요. 대리권 없다. 무권 대리야. 자, 대리권인데 조심해야 돼. 표현대리. 자, 한자가 드러날 표, 나타날 현입니다. 이게 볼견자가 아니고 나타날 현이야. 표현대리. 마치 꼭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표현대리는 바깥으로 바깥의 자, 볼간자, 외관 책임이라 그래. 자, 외관으로 봤을 때는 얘가 진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병이 봤을 때는 맞아, 대리권 있는 것 같아. 근데 실제는 없는 거야. 우리 영어로 치면 as if죠? 이거 배웠죠? as if. 마치 이렇게 되거든요. 없는데 있는 것은. 자, 그래서 이 병이 대리권이 없는 사자 1월 1일 날 대리계약 해요. 이때 얘는 대리권 없는 걸 몰라야 돼. 선이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모르고 계약해야 돼. 모르는데 엔더 또 과실이 없어요. 여기 포인트. 선이 무과실 병보하는 겁니다. 아까 선이 무과실 뭐에서 하나 나왔죠? 아까 135조에서 상대방의 책임 선이 무과실 했잖아. 이것도 선이 무과실이야. 선이만 가지고 안 돼. 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대리권이 실제 없지만 자, 사실은 이 사람이 마치 있는 것처럼 잘못 믿게 하는데 이 사람에게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사실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원인 제공.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원인 제공. 너가 이 계약에 100% 전적인 책임지라는 거. 이걸 자, 전적 책임을 지라는 거죠. 책임을 져라. 즉 효과를 기속받아라는 거야. 유권 대리처럼. 자, 병이 자 이렇게 합니다. 너 책임져라. 그럼 책임져야 돼. 자, 이 계약에 책임져라. 그럼 이게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 자, 그러면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하고 다른 점은 갑니다. 요것만 결론하면 돼. 표현대리는 자, 본인에게 자, 이 사람이 100% 책임져야 돼. 즉 유효 효과를 받아야 돼. 유효 효과. 그러니까 자, 추인은 할 수 있어요. 추인은. 왜? 유효 만들기 추인이잖아. 추인은 가능해. 그런데 자, 추인 거절을 못해. 추인 거절을 못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추인 거절해도 안 돼. 너, 야, 효과 받아라. 그럼 받아야 돼. 자, 그럼 상대방 병은 이제 세 가지. 아까, 자, 선이 무과실이니까, 뭐, 선이 악이 다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최고권이 있죠. 뭐, 선이니까 당연히 최고권. 다음에 철회권도 있어요. 이 계약이 자기한테 불리하면 철회하라는 거야. 유리할 때 3번 여기 포인트야, 이제. 표현대리 주장권. 표현대리 주장권은 병에게만 있어. 표현대리 주장권. 자, 표현대리 주장은 자, 유효를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너 이 계약의 유효니까 그 효과 받아라. 이렇게 주장. 병만 할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은
표현대리 주장을 못합니다. 표현은 오로지 병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표현대리는 세 가지입니다. 원인 제공이 뭐냐에 따라서 125조 표현대리, 126조 표현대리, 129조 표현대리, 그러냐 569 이렇게 569. 자, 그 표현대리 세 개밖에 없어요. 자, 그 공통점은 바로 이거야. 병은 선의앤드 무과실해야 돼. 자, 그리고 표현대리는 이 표현대리 계약은 유효해야 돼요. 이게 무효면 책임질 수가 없죠. 그리고 당연히 또 현명을 해야 되고, 대리니까 현명을 하고. 이게 만약에 현명 안 했다, 그럼 표현대리 성립이 안 돼요. 또 이게 무효다, 그럼 표현대리 성립할 수가 없죠. 자, 표현대리 성립은 현명하고 대리계약은 유효해야 됩니다. 자, 의의 한번 보죠. 표현대리는 표현대리 포인트가 땡땡 적어.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 병보호. 포인트가 선의의 삼각형 두 개, 삼각형 두 개 병보호가 표현대리입니다. 자, 1의 봅니다. 의는 표현대리 제도는, 자,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동그라미 외관이 생기는 데 대해서 본인이 569 제 125조 126조 129조 569 소정해 줄 것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그 외관을 신뢰한 믿은 선의 무과실 삼각형 두 개 병 제3자 보호하기 위하여 심표. 그러니까 무권 대리 계약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 앞에다 전적인 100% 전적인 책임을 지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100% 책임이야. 전적인 책임을 지게 한 제도다. 땡땡 그걸 적어. 땡 고로 과실상계 주장할 수 없다. 과실 퉁치다고 주장 못해. 100% 책임져야 돼. 자, 그러면 양가로 2번에 표현대리의 본질, 성질은 이것도 무권대리의 일종입니다. 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입니다. 무권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 판례 밑에 보죠. 판례 밑에 이제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항상 법원은 주장한 것만 재판합니다. 자, 법원에서 자, 유권대리를 주장하면 유권대리만 재판해야 돼. 유권대리를 주장했는데 자, 무권대리 재판 못해줘. 또 무권대리를 주장했는데 유권대리 재판 못합니다. 법원에서는 주장한 것만 재판해줘야 돼.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걸 알면 쉬워. 이제 판례 보세요. 밑에 까만 색깔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는 포함 안 되는 거죠.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자,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 바로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다 이런 판례예요. 무권 표현도 무권입니다. 무권 없을 무. 하나씩 가보죠. 이제 3개. 자, 2번에 자, 대리권 수여 동그라미 쳐 표시에 의한 표현. 줄여서 우리가 표시 대리로 줄입니다. 자, 원인 제공이 대리, 자, 보세요. 제목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자, 조심해야 돼요. 자, 대리권 수여가 수권이잖아. 수권행위. 자, 조심해야 돼. 수권행위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마치 한 것처럼 표시만 됐을 거냐. 대리권 수여 표시. 그래서 수권이 없어. 대표적인 이겁니다. 자, 갑이 을에게, 자, 잘 기억하세요. 갑이 을에게 위임장을 줬어요. 자, 위임장. 그러면 을이 위임장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이 아직 수권을 안 했습니다. 수권을 안 했는데 위임장만 줬어요. 그럼 위임장 가지고 을이 이제 병한테, 야, 내가 갑의 위임장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갑의 대리다라고 대리계약을 합니다. 병은, 우리나라 사람은 위임장 가지고 있으면 다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수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시만 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병이 그래? 하고 계약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무권대리야. 무권대리지만 내가 위임장이란 표시했으니까 너가 이 계약에 책임지라는 거. 단 조건은 병이 선의앤드 무과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 보호하려고.
이 사람이 만약에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표현들이 성립 안 돼요. 자, 법조문 보세요. 126조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대한 표현. 줄여서 그냥 표시대를 외우세요. 125는 표시대리. 자, 제3자에 대해서, 제3자가 병이야. 병에 대해서 타인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갑입니다. 갑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 을과 대리인 병의 법률행위, 즉 여기 표현대리야. 법률행위 표현대리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갑이 책임이 있다. 자, 그러나 선이 뭐가 지려야죠. 그러나 제3자 병이 대리권을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을 때 과실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이 없다. 반대로 병은 선이 앤더 뭐가 지려야 책임을 추궁합니다. 의의를 잘 봐야 돼. 대리권 수여는 안 한 거야. 안 한 건데 마치 한 것처럼 표시만 된 거예요. 자, 대리권 수여 표시가 포인트야.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란 본인이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에게 줄 것이에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표시는 하였지만 표시만 자를 붙여 그냥 표시만 하였는데 실제로는 대리권 수여하지 않은 경우, 이게 포인트야. 이제 위임장만 주고 수권행위는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 그 무권 대리인이 그 통지 같은 말, 통지받은 상대방 병과 대리계약을 한 경우에 본인 갑이 그 무권 대리인의 계약에 대해서 책임 앞에 전적인 책임을 지는 자다. 전적인 책임진다, 유효로 책임진다는 거죠. 자, 2번 요건 갑니다. 요건 1번이 가장 중요해요. 대리권 수의 표시를 해. 요거는 관념의 통지죠. 관념의 통지. 우리 첫 시간에 배운 거야. 대리권 수의 표시, 관념의 통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표시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뭐합니다. 뭐 신문 광고 같은 것도 표시가 돼요.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다음 판례에서는 그 동그라미 2번 판례는 반드시 좀 외우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긋습니다. 대리권 수의 표시가 포인트야.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란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잘라줘. 방법에 제한 없어. 아니고 사회 통념상 대리권이라고 추단 같은 말 추측할 수 있는 줄거세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성낙하거나 또는 묵인하는 경우도 수여 표시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 판례는 반드시 암기돼야 돼요. 자, 그리고 자, 대리권 수여는 안 했지만 위임장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이 범위 내. 자, 이 범위를 초과해버리면 월권이 돼요. 초과되면 125조가 안 돼요. 초과하면 안 된다. 자, 만약에 나중에 나왔지만 이 표시된 범위를 초과하면 120조가 돼. 이게 이제 월권 대리니까. 월권. 자, 줄한 거 보죠. 2번에서 표시된 범위 내에 대리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자, 줄 거세요. 범위를 넘은 경우는 조금 이따 배울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문제를 지워 성립할 수가 있다. 자, 양가로 3번 중에 표시. 대리행위의 상자, 통지받은 상대방 병과 대리행위를 해야 돼. 통지받은 병과 해야 됩니다. 통지 안 받은 사람과 하면 안 돼요. 통지받은 상대방과 해야 돼. 즉, 바로 옆에 즉, 갑이 병에게만 을에게 대리권 수여해야 있다고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병에게만 표시했죠. 그러니까 병과 대리계약해야 돼. 근데 을이 엉뚱한 정과 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성립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상대방 병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줄거세요. 상대방은 선이 무가지려야 한다. 선이
무과실이야 한다. 삼각형이 두 가지야 된다. 자, 3번 내려옵니다. 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같은 말 저거 월권대리 가장 많이 출제하는 거야. 월권 권한을 초월했다는 거죠. 자, 월권대리. 자, 125조는 표시대리로 외우고 126조는 월권대리입니다. 월권 권한을 넘었어요. 자, 대표식 내부터 먼저 가죠. 자, 갑이 을에게 자, 우리 집을 은행에 가서 잡혀서 5천만 원 빌려오라 그랬어요. 5천만 원 빌려오라는 대리권을 줬어. 이걸 기본 대리권이라 그래.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병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빌려오면 5천만 원 빌려오면 유권 대리가 된단 말이에요. 유권 아까 배웠던 정당한 유권이죠. 그런데 이걸 초과해가지고 5천을 초과해서 8천만 원을 빌려온 거야. 8천.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유권 대리죠. 근데 3천이 초과됐잖아요. 요 3천이 바로 월권이 된 거죠. 그럼 이 병이 조심해서 병이 이 8천에 대해서 선의앤더 무과실이라면 8천의 책임을 져라. 이게 바로 월권 대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악이 자 여기에 8천 아니라 알았다 그러면 요 5천만 책임지는 거예요. 자, 선임은 가장 많아요. 기본 대리권을 초과해야 돼. 기본 대리권 초과. 그걸 월권 대리라 그래. 갑니다.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외자 들고 외 권한 외니까 권한을 넘었다네요. 권한 바깥의 법률 행위한 경우에는 제3자 병이 그 권한 월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줄거세요. 정당한 이유 이퀄 선의 무과실입니다. 삼각형 두 개. 선의 무과실인 때는 본인은 그 월권 계약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상당한 이유가 바로 선의앤더 무과실입니다. 자, 의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란 자,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넘어 5천만 원 빌려오라 그러는데 8천 빌려왔다. 그거 생각하세요. 넘어서 대리한 경우입니다. 요건에서 1번이 가장 중요해요. 기본 대리권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 기본적인 대리권이 5천만 원 대리권. 자, 동그라미 1번. 기본적인 어떤 대리권도 없는 자는 월권 대리 성립 안 해요. 기본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기본 대리권 있어야 월권이 됩니다. 기본 대리권이 반드시 있어야 돼. 자,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아까 배웠던 복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있잖아요. 복대리권과 일상가사 대리권도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는 일상적인 가사, 애들 등록금 내고 연탄 사고 석유 사고 이런 것은 서로 대리권이 있어요. 일상가사 대리권. 다음 동그라미 3번. 자, 아까 배웠던 125조 표시 대리에서 요걸 벗어났다 넘었다 그러면 126조 월권이 됩니다. 다음 129조 소멸 대리에서 이 범위를 벗어났다 무조건 범위를 넘었다 그러면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3번 얘기입니다. 줄 보세요. 125조와 129조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자, 줄 보세요. 그 대리인이 125조 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대리한 경우는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6조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표현 대리는 거의 자, 판례가 만약에 100개다 그럼 한 95개가 월권 대리예요.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요. 자, 양가로 2번 내려옵니다. 양가로 2번. 권한을 넘은 동그라미 넘은 대리 행위가 있어요. 권한을 넘어야 돼요.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대리가 있어요. 대리자. 1번 권한을 넘어 줄거 대리 계약이 있어야 돼. 대리 계약. 그러니까 현명을 해야 돼. 두 번째 줄거세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 현명 안 했죠?
그럼 대리가 아니잖아. 하는 경우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중요 표시 워낙 중요하고. 자,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기본 대리권하고 월권 계약하고는 자 반드시 동종일 필요가 없어.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도 종류가 이종이라도 표현들이 성립합니다. 동그라미 2번 월권 대리 계약이 기본 대리권과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다. 동종일 필요는 없고 전혀 별개라도 무방합니다. 워낙 자주 나와요. 따라서 뒤에 나오죠.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행위입니다. 등기 신청행위는 무슨 공법행위야. 공법행위. 왜? 국가에 가니까 공법행위를 하라고 인감증명을 줬어요. 야, 우리 땅 좀 가서 등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인감증명 가지고 등기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집을 팔아서 처먹었어요. 그런 경우도 월권대리 됩니다. 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서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다른 거 물건으로 대신 변제라는 사법상에 한 경우도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기본대리권은 공법상 대리권인데 초과대리는 사법계약하더라도 표현대리 성립해요. 자, 동그라미 3번도 워낙 많이 나오고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자, 표현대리가 되려면 이 대리계약 자체는 유효해야 돼요. 그래야 갑에게 책임을 지우죠. 권리 의무를. 근데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권리 의무가 없잖아.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가 절대 성립 안 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조심해야 돼. 표현대리는 줄거 표현대리는 그냥 읽어 나갑니다. 거래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줄거세요. 대리계약 자체는 유효해야 됩니다. 대리계약 자체는 유효한다. 따라서 줄거세요. 대리계약이 강행규정이 바로 무효인 경우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무효일 때는 표현대리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 동그라미 니언이야. 니언. 교회에서 교인총회 결의 없는 교회 대표자의 교회 재산 처분은 무효죠. 무효니까 표현대리 성립 안 해요. 다음 동그라미 미엄 조금 이따 배우고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한 대리계약도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 인정되지 않는다. 그 점은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죠. 자, 양가로 3번에 자, 제3자에게 뭐라고 그랬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니까 선이 뭐가실? 선의 앤더 뭐가실? 선의 앤더 정당한 이유입니다. 자, 방가로 3번. 자, 3번을 조심해야 돼. 항상 표현대리는 직접 상대방입니다. 표현대리는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어요. 병만. 자, 표현대리에서 줄거세요. 제3자 병이라 하면 당의 표현대리 동그라미서 직접 상대방이 된 자 병만 지침합니다. 병만 의미한다. 자, 정은 표현대리 주장 못해요. 병만 주장합니다. 자, 방가로 2 정당한 이유 판단식 무조건 판단 시기는 1월 1일이야. 1월 1일. 자, 동그라미 1번 정당한 이유 유무는 자, 줄거세요. 대리계약 당시 1월 1일 당시 기준으로 판정한다. 1월 1일 날 선이 뭐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에 필요 없고 3 적용 범위는 자, 몇 미터 적죠? 권한을 넘은 표현되는 법정대리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법정대리, 임의대리 다 적용돼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보죠. 예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옳은 것. 자, 동그라미 5번 바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답.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1월 1일 기준이라고 그랬죠.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확해요. 답이 5.
자, 1번부터 어디가 틀렸는가 보죠. 1.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면 대리권 자체가 없죠. 그럼 울권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런 경우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2번.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복대리인의 권한 나오면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어요. 3번. 대리행위가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일 때는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효인 경우는 절대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4번.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일상가사 대리권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입니다. 줄여서 소멸대리. 자, 그러면 표현대리 세 개는 외울 때 이렇게 오세요. 자, 125조가 자, 표시대리. 대리권 수여 안 했는데 한 것처럼 표시만 했어. 월권대리. 구조는 자, 소멸대리. 아까 했잖아요. 대리권 소멸됐잖아. 대리권 있다가 소멸됐어요. 소멸된 사람이 대리계약하면 자, 무권대리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표현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멸대리야. 자, 1의 내려오세요. 대리권이 동그라미 소멸하여 무권대리된 자는 여전히 대리권이 있다고 잘못 믿었죠? 선의무과실로 믿은 상대방 보호자입니다. 자, 요건에서 1번. 기존에 대리권이 있었으나 대리계약 당시는 대리권이 소멸하였어야 됩니다.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해야 돼.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기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계약을 해야 됩니다. 요 범위를 넘으면 126조 월권 대리가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3번이죠. 상대방 병은 대리권 소멸의 삼각형독에 선의 앤더 무과실이어야 돼. 선의 무과실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례에서 다음 페이지 판례만 정리하세요. 무조건 복대리가 나오면 표현대리 성립한다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까만 색깔 갑니다. 판례.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하도록 한 경우에 또 자, 밑에 두 번째 줄 대리권 있는 것을 믿었고 선이고 그와 같은 믿은 과실이 없다면 즉 선의무과실이라면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무조건 다 외우지 말고 복대리가 나오면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5번에 이제 표현대리의 효과 땡땡 적으세요. 전적으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한다. 책임진다. 자, 1번 표현대리의 법률효과 기속에 줄거세요. 결론은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본인 갑이 표현대리행위의 전적인 책임집니다. 100% 책임진다. 책임진다는 것은 효과를 귀속받는다. 자, 밑에 판례 1번 반드시 외워야 돼. 1번 줄거 나간다.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 갑은 표현대리 계약에 의해서 100%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잘라줘요. 전적인 책임은 100% 책임진다. 자, 또 줄거 나간다. 상대방 병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100% 책임져야지 퉁치고 70% 깎아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자, 표현대리는 이거예요. 표현대리는 자, 이 병이 선의 앤더 무과실이면 갑이 100% 책임지는 거야. 선의 무과실. 만약에 선의의 반대 악이다 그러면 0% 책임을 안 져요. 또는 과실이 있다 그러면 0%지 100% 아니면 0%지 뭐 7대3 5대5 이런 과실상계는 안 됩니다. 자, 양거리 2번 표현대리 주장 다음에 군자는 주장권은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해야 돼. 직접
직접 병만 주장합니다. 자, 줄고 나가죠. 표현 대리는 직접 상대방 병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줄거세요. 직접 상대방 병청만 주장할 수 병만 주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안 돼. 즉 상대방 병이 표현 대리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은 주장 못해요. 무권 대리인도 주장 못해는 표현 대리 주장할 수가 없다. 오로지 표현 대리는 병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오른쪽 예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 문제 1번. 자, 갑은 을에게 자신의 X 토지에 대해 담보권 그러면 저당권을 받고 읽으면 돼. 담보권, 저당권, 설정 대리권만 수여했어요. 저당권, 설정 대리권 수여했는데 대리인 을은 X 토지를 병에게 매도 계약 체결했다. 옳은 것 몇 조야? 5야 6이야 7이야? 에?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에? 담보권, 설정 대리권만 수여했네. 대리권 있잖아. 근데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뭐 있어? 땅 팔아 쳐먹었죠? 뭐야? 월권 대리네. 월권 대리. 이런 게 월권 대리예요. 그러면 이제 126조잖아. 자, 만약에 표현 대리가 나오면 뭣도 모르면 126조 적용하세요. 거의 126조입니다. 자, 2번 무권 대리인 을은 표현 대리 성립 주장할 수 있다가 없다죠.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한다 그래서 병만 주장해야 돼. 자,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한 경우 병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을 상계하여 갑의 책임을 30% 경감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3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악이라면 철회권 없죠. 악의는 철회할 수가 없다.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잖아. 4번 X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직은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야. 토지거래 허가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돼버렸네.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 성립할 수 없다 그랬죠. 무효가 되었다면 표현대리 성립할 여지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5번 을이 X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갑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했어요. 현명했어 안 했어? 현명 안 했죠? 현명 안 했으니까 표현대리 성립할 수 없죠. 현명 안 했으니까 병이 선의 무과실이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현명 안 하면 표현대리 성립 안 하고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 성립 안 해요. 자, 여기까지가 대리입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무효와 취소 이제 다 했어요. 어려운데 140으로 갑니다. 쉬었다 하죠.